이 집의 진짜 딸은 하나인데 왜 이름이 셋이냐고요. 진태석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굴려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키워온 진수와 공난숙이 끌고 온 가짜 수아, 그리고 한때 이 집 며느리였던 주영채까지. 서류와 유전자 검사 사람들의 기억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진태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거실 한가운데 세 사람을 불러 세운 겁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영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섞인 얼굴이었고, 차정원은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손을 꼭 쥔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주영채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서로 이름을 훔쳐서 산 사람이 셋이야. 오늘은 진짜 이름만 남겨봅시다. 말은 담담했는데요. 그 안에 섞인 피로와 경고는 세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한혜라였습니다. 전 제 이름 훔친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자리, 제 안방, 제 아들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 욕보이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까? 한혜라의 시선이 곧장 주영채를 향했습니다.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솟구치고 있었고 그 뒤에 숨겨진 미안함 같은 것도 아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영채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명 글 올린 거, 기사 흘린 거 제가 했어요. 그건 부정 못해요. 근데요, 그 전에 누가 절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에 공기가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며느리 대접을 받는 줄 알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그때 한혜라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수아처럼 굴었니? 아니면 진짜 차수아라고 착각이라도 한 거야? 차수아라는 이름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르는 순간 차정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고 심장이 숨을 쉬는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채의 어깨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가장 금기시되는 이름 차수아.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의미로 박혀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침묵을 깬 건 역시 진태석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이름 얘기도 해야지. 근데 순서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며칠 전 공난숙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가족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보던 공난숙이 소파에 앉아 있는 차정원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 좀 해라, 정원아. 계속 가짜 수아로 살 건지 여기서 내려올 건지.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건양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이 꼬일 때마다 공난숙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내려오면요, 엄마는 날 용서해요? 정원은 최대한 가볍게 웃으면서 물어봤는데요. 웃음 뒤에 숨은 두려움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엄마가 복수를 포기할 수 있냐는 의미까지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오고 싶긴 한가 보네. 한혜라 같은 여자를 친엄마로 두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원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평범한 삶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지만 지금까지의 인생 중 어디에도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만 떠올랐습니다. 진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요, 엄마 그 품이 안전한지도 모르겠어요. 안방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공난숙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딸이 정확한 곳을 찌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태석한테 다 흘려놨다니까. 가짜 수아가 누군지 진짜가 누군지. 정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벌써요? 그래. 이미 말했어.
근데 그 양반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다 알면서도 널 계속 쓰고 있어. 그 말이 뭐겠냐?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는 소리지. 정원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거대한 폭탄 위라는 걸요. 공난숙이 이미 심지에 불을 붙여놓은 상태라면 폭발 시기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공난숙이 아니라 진태석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 완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살 건데요? 그 다음은 생각해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하면 돼. 일단 이 집부터 무너뜨리고 봐야지. 공난숙의 눈빛에는 몇십 년 동안 쌓여온 질투와 모멸감, 그리고 이상하게 비틀어진 모성애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진짜 수아로 돌려놓고 싶다는 마음과 건양가를 밟아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뒤엉켜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증오인지 본인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정원은 그 눈빛을 보면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진태석의 전화였습니다. 차양,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진태석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했는데요. 정원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진태석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디자이너 했었다며? 네, 잠깐이요. 연기도 했지? 이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얼어있다가 급히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진수와 연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늘 올 것 같던 순간이 실제로 눈앞에 닥치니까 준비해둔 말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진수아예요. 검사도. 공난숙이 제법 닮은 애를 골랐더라. 유전자야 조작하는 방법이 한둘이겠나. 어쨌든 내가 가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한혜라 한 명뿐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태석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보고 계속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딸은 통제가 안 된다. 근데 넌 통제가 되지. 나는 회사 사람이야. 항상 숫자랑 통제가 우선이거든. 정원은 마음 한켠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눌렀습니다. 제가 실수하면요? 그럼 그땐 진짜를 쓰면 되지. 선택지는 항상 둘이야. 생물학적이지만 제어 안 되는 딸, 피는 안 섞였지만 계산이 가능한 딸. 그 말은 아직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고 필요 없어지면 가장 먼저 버릴 카드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다른 집에서는 아주 다른 종류의 진실 고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엄마 앞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주영채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렀던 사이였지만 수아가 기억하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채는요,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절 시녀처럼 부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진 애였잖아요. 명품 옷이랑 가방 쓰다 질리면 툭 던져주면서 야, 이거 너 가져 이러는데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바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수아는 기억을 더듬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날 보면서 영채는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애가 항상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요. 그러다 결국엔 제 남자까지 뺏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음식에 장난치고 목걸이 손으로 뜯고 뺨도 때리고 그걸 다 농담이라고 넘겼는데요. 어느 순간 이 애는 날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핑계 삼아 딸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도 제가 끊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의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가진 게 많은 애 옆에 서 있으면 저까지 조금 나아진 사람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수아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의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일부러 상처 주는 말도 했고. 엄마는 조용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아픈 거 핑계로 내 마음 못 본 게 제일 큰 잘못이다. 앞으로는 엄마가 내 편 먼저 해줄게.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래 미뤄둔 화해였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곧 다른 사람에게 전혀 다른 톤으로 전해질 예정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수아 본인은 솔직함이라고 믿었지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고백은 증언이 될 수도 있고 고발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진세훈이었습니다. 요즘 진세훈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태석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버전으로 주영채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그 아이 이름 제대로 알고는 있냐? 얼마 전 아버지가 툭 던진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사연이 끼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이름이 2개야. 세훈은 잠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채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라는 이름이 있고요. 차수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누구는 날 공난숙 딸이라고 하고 누구는 잃어버린 수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집 며느리였다가 쫓겨난 여자라고만 기억하죠. 난 그냥 그 사이에 끼어서 흔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진짜 이름이 뭐냐고. 적어도 나한텐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은데. 영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집에선 수아로 불리고 친정에선 영채로 불리고 공란숙 앞에선 그냥 애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오빠가 부르는 이름이 진짜인 것 같아요. 세훈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수아가 울면서 털어놓았다는 그 이야기들. 수아 말로는 말이야. 내가 그 애를 시녀처럼 부렸다고 하더라. 남자까지 뺏으려고 했다고. 목걸이 뜯고 뺨도 때리고 그게 다 장난이었냐? 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얘기 누가 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말했냐가 아니야. 내가 그랬냐 안 그랬냐야. 영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다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정말 누군가를 밟고 서 있었다는 걸 부정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써요.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부럽고 질투나고 그러면서도 그의 옆에 서 있고 싶고 그래서 더 잔인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서로 상처 주고받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편이냐고. 한혜라 편이야, 공란숙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 세훈의 질문은 직선적이었습니다. 나 편이고 싶어요. 누가 딸이냐, 누가 며느리냐, 그 싸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 말은 영채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는데요. 세훈에겐 너무 늦게 나온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세훈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영채는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 이 대화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양가 거실. 현재로 돌아옵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영채. 세 사람은 여전히 한자리에 앉아 있었고 진태석은 테이블 위에 흰 봉투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여기 안에는 각자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다. 출생신고서, 유전자 검사 결과, 내가 따로 모아둔 기록들. 오늘은 이걸 까진 않을 거다. 한혜라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영채는 계속 친정에 있게 하실 겁니까? 정원이는요? 그래서 내가 묻잖아. 이 집 안방을 지키고 싶은 사람 누구냐고. 진태석의 시선이 한혜라에서 차정원으로 그리고 주영채로 옮겨갔습니다. 차양. 넌 이 집에서 수아로 살고 친정에선 정원으로 살지. 둘 중 하나 포기하라고 하면 어느 쪽 포기할 수 있겠나? 정원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야지. 전 둘 다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수아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 딸로도 남고 싶어요. 한쪽만 선택하면 나머지 한쪽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서요. 그게 제가 됐든 영채 언니가 됐든. 그 말은 자기 모순 같았지만 이 집 전체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주영채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까지 가져간 거야?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수아이든 가짜 수아이든 중요한 건 그 이름으로 누구를 밟았냐는 거야.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겠지. 근데 이 집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고 이름만 따지잖아. 한혜라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이 집 흔들려고 들어온 애였어. 익명글로 날 욕보이고 기사 흘리고 내 며느리 자리 무너뜨리려고 했잖아. 부회장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버릴 카드로 본 거 아닌가요? 진짜 딸일 수도 있다는 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집에서 나가라였잖아요. 한혜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쌓인 감정이 오가는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진태석이 드디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따지는 자리 아니야. 이 집의 진짜 딸이 누구고 가짜가 누구냐 결론 내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거 오늘 끝내버리면 이 집은 오늘 안에 박살날 거다. 진태석은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언제든지 이걸 깔 수 있다는 거. 뉴스에서 보게 될지 법원에서 보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만.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에게 떨어지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세훈이 일말이다. 셋 다 아직 그 아이한테 미련 있나? 한혜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 인생에 관여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정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세훈 앞에서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본 적 없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길게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욕심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말을 잘 안 듣네요. 그 말이 오늘 나온 수많은 말들 중 가장 솔직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한혜라는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오래된 기록과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혜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방만 탐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 집에서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싶었던 건가.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와 조미향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여행 갈래요? 갑자기? 나중에 제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상관없이 엄마랑 나랑 둘만의 기억 하나는 남기고 싶어요. 제가 누구 딸로 불리든 가네요. 조미향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넌 누구 딸이기 전에 내 인생 주인공이라는 거. 그거 잊으면 어디를 가도 안 편할 거다. 주영채는 친정집 작은 방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훈의 연락처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고 맴돌다가 결국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주하늘이었습니다. 영채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아요? 대표님 만약에요, 나중에 제 이름이 바뀌면요. 그때도 지금처럼 편하게 말 걸어줄 수 있어요? 주하늘은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안 바뀌면 된 거죠. 근데 영채 씨는 스스로 사람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농담 섞인 위로에 영채는 이상하게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각 진태석은 서재에서 혼자 봉투를 하나씩 꺼내 펼쳐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웃기는군. 이 집 딸은 애초에 둘이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딸이 둘이라는 건지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여자가 둘이라는 건지 아니면 한 명은 이미 이 집을 떠났다는 건지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거실에서 오간 모든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라는 것.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모른 채로 친밀한 리플리라는 이름에 걸맞은 또 한 번의 오해와 진실의 교환이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